자기애는 자신의 가장 열등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실패하는 순간에 자기 그림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누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바라보는 태도는 각기 다르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위축될 때도 많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단점마저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간 필스터치의 내면 강화를 통해 나의 단점까지도 따뜻하게 끌어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를 사랑하는 연습. 연기 강사인 내 친구는 할리우드 거물 배우 여러 명을 지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똑같이 재능이 있어도 왜 누구는 스타가 되고 누구는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었죠. 신의 변덕 때문일까요? 뜻밖의 행운 때문일까요? 친구가 자기에게 재능 있는 젊은 연기자 몇 사람을 보여주면 그중 누가 성공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나는 웃으면서 언제 점쟁이가 된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다름 아닌 연기자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비밀은 바로 오디션에 임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나도 여러 연기자를 내담자로 만나보았기에 오디션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경험인지 압니다.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방 안에 걸어 들어가서 신호가 떨어지면 그들 앞에서 자기 영혼을 까발려야 하죠. 5분 만에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어야 해요. 그것도 여간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오디션은 분명히 아주 어려운 과제에 속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연기자들은 오디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들보다 오디션에 훨씬 잘 대처하는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친구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스타가 될 제목이랍니다. 그들은 다른 건 다 천차만별이어도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오디션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는 문제가 아니었죠. 핵심은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에게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 연기자와는 달리 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법이 없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잘했다고 다독일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냈죠. 친구는 그들을 두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말에 곧장 수긍이 갔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탈의실로 가서 자기 얼굴을 마구 때리는 권투 선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선수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나갈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자기 자신에게 얻어맞아야 한다면 그 과정이 너무 무서울 테니까요. 그러나 성공하는 연기자는 오디션을 마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벌써 다음 오디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에 노력을 쏟은 것이죠. 그 변수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의 큰 공연과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친구로서, 부모로서 자신을 쉼없이 평가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눈앞에 완벽한 이미지를 들이밀며 상황을 악화시킬 따름이죠. 친구가 묘사한 연기자들처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자신이 모자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실수하거나 나쁜 습관에 빠져들면
스스로를 꾸짖음으로써 잘못을 교정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실상 나아지는 건 없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죠. 다음 날이면 자신이 세운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에 반발해 엄격한 부모에게 반항하는 10대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단, 이때 엄격한 부모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반항은 전날 그토록 호되게 비판받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죠. 꾸준히 자신에게 공격받은 끝에 우리는 남모르게 열등감을 키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습관적인 자기 공격에서 비롯한 피해를 당연하게 취급하며 나는 원래 그래 라고 결론 지어버리죠.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파괴적인 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어요. 이른바 자기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애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이나 자기 개발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개념이니까요. 솔직히 털어놓자면 나는 그 개념이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자기애라는 단어 자체가 사카린을 뿌린 듯 지나치게 감상적이며 현실과 단절되어 있는 모호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함의한다고 느꼈죠. 내 머릿속에서 자기애는 부정확한 심리학적 담론의 목록에 속했습니다. 듣기에는 좋아도 구체성이 없어서 어디로도 향하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해가 지나서야 자기애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애가 인간의 발달에서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는 걸 압니다. 자기애는 자신의 가장 열등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잘난 부분이야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쉬운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수치스러워하는 부분, 융이 결코 그렇게 되려는 마음이 없지만 절대 없앨 수 없는 부분으로 정의한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신장, 가문, 대학 입학 점수, 심지어 알코올 중독 환자라는 사실일 수도 있죠. 자신에게 있는 그림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우주에서 연약하고 일시적인 존재이므로 우리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듯한 허울을 내세움으로써 그 사실을 세상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숨기려 해요. 적당한 차를 몰고 적당한 몸매를 가꾸고 적당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되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허울은 반드시 찢기기 마련이라 열등한 자신이 드러나는 그 순간 늘 그랬듯이 우리는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기 비판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망상을 충족하지 못한 실패에 따른 반응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실패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꼭꼭 감추어온 우리의 그림자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실수와 실패는 필연적으로 사랑을 불러옵니다. 실패하는 순간에 자기 그림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비판이라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우선 우리의 열등한 버전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전부 담은 분신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더 어리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거부당하거나 불안했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때 우리의 그림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심려치 마세요. 이 작업을 할 때 그림자가 외형을 바꾸는 일은 흔합니다. 중요한 건 그림자를 생생하게 상상해서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존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그림자를 무조건 수용합니다. 오로지 사랑으로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림자를 향해 순수한 사랑을 보내는 걸 느껴보세요. 시간이 넉넉하다면 그림자를 꼭 안아주거나 다정한 말로 안심시킬 수도 있죠. 이 경험은 자녀를 달래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처럼 열심히 자신을 품어주세요. 처음에는 너무 감상적인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랄 만큼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자기 애는 그냥 포기하고 그래도 괜찮다며 자신을 다독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정입니다. 애초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데서 아무런 의미도 얻지 못해요. 게을러서 자기 삶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기 애는 자기 도취와도 다릅니다. 자기에게 도취한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에게는 결점이 없다고 믿고 싶어서 끝없이 외부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할 용기도, 약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절제력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일종의 영적 게으름입니다. 모든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죠. 자신이 싫어하는 부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대단한 보상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 보상이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머리에는 없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할 때 우리는 순전히 우리 머릿속에만 갇혀 있죠. 우리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가둔 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하게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며 그 탓으로 자기 잠재력 또한 제한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마음을 작동하게 하는 연료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은 한계를 모르며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힘을 줍니다.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필 스터츠의 내면 강화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자신의 단점, 자신의 부족한 부분, 실패한 모습, 이런 자신의 그림자까지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도 불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믿어주는 연습. 그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신감이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